자, 여러분, 우리는 578 저점 이후에 5개의 이상승 파동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5개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도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로 정해지냐? 여러분, 지금은 주봉 상황에서 2가지 시나리오로 압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원래는 3가지긴 한데 하나의 가능성이 정말 낮아져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하는 장기 시나리오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기적으로 차트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총 3가지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6K부터 떨어진 것을 5파 임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126K부터 떨어진 게 WXY 복합 조정이냐, 아니면 108K 확장 플랫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뉜다는 건데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26K 5파 임펄스, 이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5파 임펄스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와중이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파동상으로는 5개의 파동이 다 이쁘게 나와준 상황이고 어떤 파동을 받더라도 전부 다 이게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5파 임펄스의 치명적인 문제는 여러분, 파동은 2가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고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임펄스의 절대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파동 4의 저점은 파동 1의 고점과 겹치지 않는다. 극점이라고 합시다. 왜? 하락 임펄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3번째 항목을 위배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극점이 4번째 극점을 간섭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봐야 한다. 자, 그러면 남은 거 2가지가 뭡니까? 126K부터 떨어지고 있는 게 WXY 조정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X가 여기까지 나왔고 Y가 덜 나왔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이 조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각 WXY가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W는 A 형태로 나와준 상황이고 X에 대해서 분기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X가 A로 볼 거냐, 그래서 X가 아직 덜 나왔다라고 볼 거냐, 그게 아니면 X가 A로 이미 다 나왔고 Y-A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거냐 인데 사실은 이건 희망 회로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X는요, 여러분, 핵심은 W와 Y입니다. W와 Y보다 X가 길어지는 구성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W가 126일 동안 나왔고 X가 아직 덜 나왔다고 간주할 수가 이미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가 828 고점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Y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Y 또한 마찬가지로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828부터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떨어진 게 뭡니까? 5개의 하락 파동. 우리가 828부터 떨어졌다고 지속적으로 날봉 상황에서 얘기해 왔었던 이 5개의 하락 파동이 Y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파동이라고 가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Y-B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Y-B의 반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읽어야 하고 이 Y-B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335 플랫 형태로 나오거나 535 지그재그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아니 현우야,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다라는 거냐?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걸 WXY로 볼 것이냐 아니면 108K부터 확장 플랫 ABC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WXY로 보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Y-B이고 108K ABC로 보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5파 임펄스입니다. 분기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578 저점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파동이 지나갔고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측정해 봤을 때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1.618 한번 켜볼까요? 익스텐드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1, 2, 3파가 나왔고 4파가 옆으로 기다가 5파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그 다음은 조정 ABC가 나올 차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조정 ABC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33333 수렴 형태로 떨어질 것이냐의 분기점이 WXY로 보느냐 아니면 108K 플랫 ABC로 보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정말 복잡한 소리죠. 이런 만큼 지금 가능성은 두 가지 열려 있는데 결국 결론은 동일합니다. 한번 눌렀다 갑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누르는 걸 어디까지 누를 것인가 이걸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밤에 생각해야 하는 변수가 뭡니까? 9시 반에 나오는 지표 잔치들. 더 이상 연준이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비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때려 올린 게 5개의 파동이 다 나왔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깊게 눌리는 상황을 상정하고 618까지 눌리는 상황을 상정하고 1시간 FVG가 정말 단단하고 아직 체크가 한 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 활용하면서 받아볼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룸 통해서도 파동으로 보면 골아프긴 한데 결국 적당히 눌렀다가 간다, 이걸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결국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생겨나야 되는데 반도체와 AI 수급이 오늘 하이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겜락 맞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볼만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를 왜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 다 지우고 새로 한번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4시간 봉을 봤을 때 직전 저점 라인 인근에서 비벼주는 액션이 한번 나왔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번은 되돌려주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급락이 잡혔다라고 보면 지금 236까지는 이미 되돌려 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원웨이로 내다 꽂아줬기 때문에 테돔 또한 식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게 식고 나면 그 다음 타깃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점에 숏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롱 포지션 하나 푸근하게 잘 잡아놓고 단기적으로, 혹은 아직 롱 포지션 설계를 못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 활용하면서 잘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상승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분기점들은 잘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지지선 지켜줬어야 했는데 뚫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앉아주는 그림까지 잘 뽑아준 상황인 것이고, 지금 차트를 조금 크게 보았을 때 당장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선이 뭡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분기와 반기 마감으로써 기관의 리밸런싱이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매집까지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의 눌림이 찾아오더라도 핵심적인 자리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롱 위주로 매매를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5-5의 마감 형태가 깔끔하지가 않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5파의 형태 자체가 조금 극단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4파가 짧게, 그리고 5파 또한 더 짧게 나오는 못생긴 형태를 간주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4파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 또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더 상위 파동의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 어떤 가이드라인입니까? 날봉단에서 3파가 분명히 연장된 형태인데 1파는 이미 17일 동안 전개되었다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있고, 5파 또한 오늘로 17일째입니다. 마감 선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고, 혹여나 5-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단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잡혀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저는 586부터 593으로 가름할 수 있는 일부 영상에서 잡아드리던 그 지대가 여전히 맞습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준다면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더 태울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16K부터 WXY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Y-B가 전개 중이고 673이 타겟이라고 볼 수 있겠죠. Y-B 중에서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소파동, 5개의 소파동을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지는 캔들이 더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의 소파동이 지나갔기 때문에 애지간해선 3개의 눌리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게 좀 충분히 눌려지면서 되돌림이 온다면 우리가 1시간 FVG와 겹치는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까? A, B, C 형태로 올라가는 걸 바라보겠다. 108K ABC 시나리오도 동일합니다. 세부파동 5개가 상승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눌림 타이밍이란 건 동일한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미니멈으로 보는 건 673이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수급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어느 정도 더 진행된 다음에 눌림 다음 상승이 오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시나리오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숏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타겟은 이런 식으로 급락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래량까지 동반된 해당 FVC 권역으로 잡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이다. 눌러주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먹으면 우리는 손익비 좋은 타점을 잡을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물론 여러분 4시간 FVG도 활용 가능합니다. 0.5도 돌림만 나오는 경우에 여기 이 자리까지 쓸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5개의 소파동 올라간 거에 대해서 0.5자리 보면 이 4시간 FVG와 겹치는 영역이라 이거죠. 여기까지 가능은 합니다만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손익비 좋은 매매는 586부터 593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